오늘의 플러스, 오가노이드를 통해 의료의 미래를 엿봅니다. 선웅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가노이드, 워낙 저한테는 생경스러운 분야라서요. 먼저 기초적인 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가노이드라는 게 대체 뭘 말하는 건가요? 네, 오가노이드란 오간, 영어로 장기란 뜻이죠. 예. 네, 오이드는 인공물이란 뜻인데요. 인공적으로 만든 장기라고 한국말로 번역할 수는 있는데 인공장기라고 하면 왜 기계로 만드는 인공심장 예. 이런 거 좀 혼돈되기 때문에 우리말로 딱 번역이 되진 잘 않아서 현재 오가노이드 또는 뭐 3차원 조직 장기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좀 이름을 붙이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아마 이제 우리말로 좀 번역되는 용어도 생길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몸에는 그 줄기세포들이 있어서 항상 손상을 받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뭐 피부가 탈락한다거나 이런 것이 계속 대체가 되죠. 네.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꺼내서 3차원으로 잘 키우면 네. 실제 실제 장기하고 비슷한 모양과 기능을 갖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올가노이드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예. 언론에서는 흔히 미니 장기라고 이제 소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크기가 키우면 한 수 밀리미터 정도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그맣긴 해도 실제 장기하고 비슷한 구석이 많으니까 예. 이걸 이용해서 실험 모델로 쓴다거나 재생을 촉진하는 뭐 치료제를 쓴다거나 이런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연구가 아주 활발한 분야입니다. 네. 뭐 이렇게 좀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뇌나 심장 같은 곳은 좀 재생이 잘 안 되잖아요. 예. 이런 장기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의 줄기세포를 꺼내서 배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배아 줄기세포 또는 역분화 줄기세포라고 부르는 이런 세포들을 만들어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과정을 거쳐서 뇌 오가노이드, 심장 오가노이드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장기를 다 오가노이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첫 단추는 줄기세포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줄기세포가 없으면 오가노이드를 만들기는 어렵겠죠. 네. 그러면 줄기세포를 사용해서 오가노이드가 만들어지는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를 가지고 배양했었을 때 이게 뇌가 될지 심장이 될지 미리 다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미리 다 알 수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겠죠. 연구를 할 때 뭐가 될지 모르는 연구를 하긴 어렵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미 줄기세포를 첫째 3차원으로 키우면 네. 자기들끼리 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소위 분화돼서 장기가 될 수 있는 준비 단계를 좀 거치게 돼요. 예.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너는 뇌가 돼, 너는 심장이 되라, 너는 폐가 되라라는 신호를 주면 네. 자기가 알아서 아. 이제 3차원 장기를 만드는 신호도 인위적으로 줄 수 있는 겁니까? 인위적으로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 네, 이 신호들은 보통 우리 몸에서 몸의 재생 반응이 일어날 때나 예. 또는 발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모사하는 과정이 될 텐데요. 예. 이게 과거에 어떻게 장기가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한 100년쯤 전에 이제 독일의 과학자 한스 슈페만이라는 과학자가 네. 이게 실제로는 어떤 인자의 영향을 받으면 너는 주변의 세포 덩어리한테 너는 간이 되라 라는 신호를 받으면 자기가 알아서 간이 되는 간이 거예요? 되는 이런 예. 과정을 알게 됐어요. 야. 그래서 이걸 유도 과정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그 다음에 한 100년 동안 우리 과학자들이 이 유도가 되는 신호가 뭐지? 뇌가 되는 신호는 뭐지? 뇌도 대뇌가 되는 신호는 뭐지? 뭐 눈이 되는 신호는 뭐지?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예.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소위 줄기세포로 장기가 만들어지는 레시피 대부분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줄기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을 하는데 알려져 있는 레시피를 이용하면 예. 그 방향으로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장기를 다 오가노이드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하나하나를 잘 만들려면
최적화란 과정을 거쳐야 되기 예, 때문에 예.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일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신호를 줘서 특정 장기로 유도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신호라는 게 화학적인 신호입니까? 전기적인 신호입니까? 뭡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가장 잘 알려지고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신호들은 다 생화학적 신호죠. 생화학적. 예, 즉 어떤 세포 유도를 촉진시키는 세포가 분비되는 단백질이나 또는 생리 활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몸에서 실제로 만들어지고 작동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알은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정제한 것을 배양액에 넣어준다거나 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예. 비슷하게 어떤 그 상황을 구현하면 3차원에서 체외에서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어떤 신호를 주는지도 이제 조금은 이해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배양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시험관 같은 데 넣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전혀 상상도 안 되네요. 네, 좀 그냥 이렇게 말로 들어 상상하기는 좀 어려우실 예. 텐데요. 아마 이게 좀 딱 맞는 비유는 아닐 텐데 예. 우리가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알고 계시죠. 이렇게 둥둥 물 속에 뭐 인간 아기가 들어있는 네. SF의 씬이라거나 예, 또는 뭐 SF 영화에서 많이 예, 나오잖아요. 뇌가 이렇게 물 속에 들어있는 예. 그런 씬들 이런 거하고 조금은 비슷하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배양액이라는 것 안에다가 3차원의 3mm에서 5mm 조그만 이 장기들을 넣어서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요. 예. 그 배양액은 영양 성분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 비유해서 말하자면 우리 몸의 피 같은 예. 것 안에서 키운다고 보시면 돼요. 아. 우리 몸도 식사를 하고 뭐 하면 호흡을 하면 산소하고 영양분이 다 피에 들어간 상태로 우리 몸을 돌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양액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그 안에 이제 넣어서 키우는 것이 되겠고요. 예. 오가노이드에 따라서는 이제 콜라겐이나 예. 뭐 이런 그 결합 조직 물질들에 싸서 키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해야지 모양을 잘 잡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니까요. 음. 결국은 그 젤리 안에 그 오가노이드가 박혀 있는 것을 물에 넣어서 둥둥 띄워서 이렇게 흔들면서 키우는 예. 이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네. 꼭 흔들어 줘야 되는 이유는 있나요? 아무래도 그래야지 확산이 잘 되겠죠. 확산. 네, 네.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초적으로 오가노이드가 무엇이고 어떻게 배양하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배양할 수 있는 특정 분야로 배양할 수 있는지까지 조금은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좀 이제 궁극적인 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이나 많은 이 오가노이드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분들이 궁극적으로 이걸 연구하는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뭘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인공 장기를 만드는 게 목적인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이 오가노이드의 대부분은 인간으로부터 만들거든요. 인간 네, 세포로, 인간 네. 줄기세포로부터. 우리는 인간의 발생이나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예. 다 어떻게 알아? 많은 정보들을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알아내겠지만 네. 실험적으로 알아내기는 좀 어렵죠. 예, 그렇죠. 큰일 날 거 아니에요. 큰일 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실험적인 조작을 통해서 알아낸 것들, 예. 약물 개발 대부분은 실험 동물이라는 대체제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실험 동물과 인간은 사실 매우 비슷해요. 예. 유전자도 그 유사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그래서 실험 동물에서 알려진 바를 그대로 사람에 적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나 조금이라도 다르겠죠. 예. 뭐가 다르겠죠. 그래도 당연히 다르겠죠. 예. 예,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은 저희가 의학 개발이 굉장히 역사 깊잖아요. 네. 이제 아주 거칠게 크게 얘기하면 비슷한 부분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대부분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남은 곳은 예. 다른 부분을 공략해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겠죠. 예. 그러면 요 다른 부분을 공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사람한테 가야죠. 직접 사람에게 해야겠네요.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오가노이드로 사람의 대체 모사 장기를 만들면 예. 윤리적으로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으니 좀 써도 괜찮겠죠. 예. 그래서 이게 제일 주된 목적이고요. 아. 이렇게 하면 인간에게 필요한 치료법이나 약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도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실제 오늘 조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공장기의 형태로 예. 치료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연구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올가노이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설치류라든가 이런 동물들을 대체해서 실험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신약도 만들고 의료기술을 발달해 왔는데 그런 동물들이 우리 인간과 100% 똑같을 수는 없으니 좀 더 의료 분야에 진보된 성과를 내려면 진짜 사람에게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건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니 이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결핍을 벌충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선 진짜 누군가가 장기가 손상됐을 때 인공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것까지도 꿈꾸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 뭐 저보다 더 전문가스럽게 요약을 잘하시네요. 아니 뭐 저 같은 초심자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초보가 할 수 있는 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예전에 분명 이와 관련된 것들을 고민하면서 무균 돼지라든가 뭐 이런 다른 쪽으로 진화하려는 흐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는 오가노이드 기술이 높아지면서 사라진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그 무균 돼지 같은 이게 이제 그 이종 장기라고 예. 하는데요. 지금 오가노이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용이나 네. 한 번에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어서 약물 개발할 때는 아주 좋아요. 아.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콩팥을 대체한다고 생각하면 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오가노이드 콩팥은 크기가 인간의 콩팥에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작죠. 그렇죠. 수미리밖에 되지 않는. 예. 이렇게 장기 대 장기로 이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시도들이 있어요. 약간 무섭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돼지에 인간의 줄기세포를 넣어서 예. 다른 부분은 돼지인데 예. 콩팥은 인간 것과 더 유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야, 좀 그래서 무섭기는 이거를 하네요. 뜯어서 예. 이식하는 예. 이런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예. 같은 계열은 아니고 여전히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 분야지만 예. 이렇게 키메라, 예. 하이브리드 동물을 만들어서 예. 이로부터 대체 장기를 획득하는 연구는 아직도 꽤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도 하긴 하는군요. 그럼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이 오가노이드라는 이 기술이 조금 더 숙성 단계가 있고 조금 더 상업적으로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황까지 돼버리면 우리 가엾은 동물들 실험하고 그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수의학과 있거나 이런 것들은 그 위령비 같은 것도 막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없어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이것을 줄이자라는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가노이드가 이것을 줄이는데 기여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나 굉장히 당분간은 없애지 못할 것이고 아. 오히려 훨씬 더 상호 보완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실험 동물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약물이 실험 동물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어떤 독성을 일으키는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왔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보에 기반해서 새로운 약물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오가노이드를 이용하면 뭔가 결과물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진짜 인체 반응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내려면 네.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축적돼야 돼요. 예. 그 과정 동안은 올가노이드에서 나온 데이터는 항상 인간 그리고 실험 동물과 비교 데이터들을 얻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당분간은 실험 동물과 보완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뭐 제한적인 부분 예를 들면 독성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물들은 예를 들면 생물학적 동등성을 알아내기 위해서 네. 다 알지만 계속 실험 동물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빨리 올가노이드로 대체될 것 같고요. 예.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약물의 경우에는 그 오가노이드의 결과만을 보고 이것을 패스했으니까 바로 인체 실험으로 가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실험 동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큰 틀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와 인간과 동물의 다른 부분까지를 검토한 독성
또는 예. 약효 연구를 다 모아서 예. 조금 더 안전한 약물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네. 당분간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오가노이드는 그 동물 실험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우리가 참 우리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는 동물들은 앞으로도 거의 반영구적으로 꼭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은데 맞습니까? 네, 그 대체제라기보다는 보완제로서 현재는 그렇고요. 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오가노이드로 충분한 정보가 많이 모였고 예. 오가노이드 기술이 조금 더 진보되고 예. 거기에 뭐 실리콘, AI를 이용한 분석법이라거나 예. 이런 다른 방식의 분석법들이 다 붙는다면 예. 꽤 많이 이제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예. 이렇게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실험 동물을 써왔잖아요. 예. 그래서 실험 동물을 올가노이드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네. 그동안 인간을 실험 동물이 대체하다가 네. 이제 오가노이드로 연구를 시작하면서 조금 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도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해했습니다. 자, 오가노이드가 미니 장기라고 불린다고도 말씀 주셨는데 당연히 실제 장기와도 다른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기술 수준에선 실제 장기와 크기 말고도 어떤 면이 또 다른가요? 네, 사실 다른 부분은 되게 많고요. 예. 그 예를 들면 그 혈관이 없어요. 아, 오가노이드는요? 네, 사실은 올가노이드가 작은 이유는 혈관이 없기 예. 때문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제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이용하면 혈관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뭐 굉장히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또 보통의 방법으로 만들면 혈관이 없기 때문에 크게 자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조그만 거고요. 작다 보니까 또한 그 안에 또한 이제 우리 몸과는 다른 인공적인 조성으로 유도 인자들을 넣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예. 이게 100% 우리 몸이랑 똑같기는 어렵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100%를 대변한다기보다는 예. 예를 들면 우리 몸의 특정 장기를 구성하는 세포의 종류가 100가지라면 네. 한 50가지, 60가지 이 정도가 구현이 되고요. 네.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세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구현이라기보다는 이제 대략 비슷하게 만드는 네. 이런 것이 현재의 한계고요. 예. 이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없는 세포를 밖에서 만들어서 좀 더 주입해 준다거나 아. 오가노이드를 붙여서 퓨전 어셈블리 같은 방식으로 만든다거나 예. 또 마이크로 칩 안에서 이 특성을 좀 더 반영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고도화 연구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로칩을 통해서 오히려 고도화시키는 그런 것까지도요. 맞습니다. 네. 이야, 놀랍네요.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다른 걸 넣어가지고 인위적으로 어떤 오가노이드를 더 배양하는 게 있다면 우리 앞으로 의학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두 중에 하나가 맞춤형 의학인데 내 어떤 장기나 어떤 것들의 특징을 인위적으로 오가노이드로 배양해서 나에게 제일 약효가 잘 발현될 수 있는 약의 성분을 확인하는 그런 데도 쓸 수 있겠는데요. 네, 물론 그런 적용이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예. 또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나의 질병을 크게 보면 두 가지 경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유전적 질환입니다. 네.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는 어떤 약물이 듣는지 알아내기 어려운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오가노이드를 만든다면 예. 왜 어떻게 이 유전적 결함이 왜 이런 병변을 일으키는지를 알아낼 수도 있고 거기에 효과적인 약물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아마 유전병 분야에서 적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암 분야입니다. 암. 예, 암은 이제 내 유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암이 되려면 유전자 굉장히 많이 돌연변이 일어나는 예. 현상들이 있거든요. 어떤 변이가 어떠한 약물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기는 좀 쉽지 않아요. 네. 대략은 알려져 있지만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암종으로 암 오가노이드를 만들고 여기에 어떤 약물이 제일 잘 듣는지를 확인한다면 실제로 환자한테도 잘 들을 확률이 기존의 방법 2차원 모델이나 아니면 실험동물 모델보다는 예. 훨씬 더 뛰어난 예측률이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제 활발하게 이제 연구가 되고 또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야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인류가 어디까지 진화할지 그 놀라울 뿐인데요. 앞서 이제 우리가 일부 마지막 부분에 맞춤형이라는 단어를 오가노이드 앞에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암이라는 질환에 걸린 어떤 환자가 있으면 일단 이 암을 약물 치료로 항암제라고 하죠. 뭔가 치유를 해야 되는데 수많은 항암제 중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항암제가 뭘까? 이걸 먹어보고 알아내는 건 너무 뒤늦을 수 있으니 오가노이드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암을 배양한 다음에 거기다 그걸 인위적으로 투약해보고 가장 적합한 걸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나의 장기, 어차피 암 수술을 해서 일정 장기를 절제해낼 수도 있으니 그거를 이식하기 위한 나만의 장기, 이걸 오가노이드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오가노이드는 암 정복의 첫걸음이네요. 맞나요? 아, 네. 뭐 오가노이드로 암 정복의 첫걸음이라기보다 많은 보완제가 더 있을 것 같고요. 예. 요즘 뭐 세포 치료라거나 네, 네. 굉장히 많은 이제 기술들이 개발되고 네, 있기 네. 때문에 이런 기술 개발에 오가노이드도 약간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인의 암종에 특화된 약물을 개발할 때 쓸 수도 있고요. 예. 또한 세포 치료제 같은 걸 개발할 때도 세포 치료제가 얼마나 잘 듣는지를 보기 위해서 아, 그러네.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암에 제일 가까운 모델이 오가노이드이기 때문에 예. 이런 모델을 이용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떤 세포 치료가 좋은지를 알아낸다거나 네. 이런 개발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지금 이제 암 치료 이후에 장기를 이식한다거나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예. 실제로 암 치료할 때는 장기를 전체 절제하는 일은 아주 흔하진 예. 않을 것 같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장기 이식을 하는 다른 경우들은 굉장히 많죠. 예를 뭐 신부전이 왔다거나 아, 예, 그렇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예. 심장에 문제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오가노이드를 이식용 세포 치료제 또는 이식용 치료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굉장히 많고요. 요때 나의 세포를 이용해서 오가노이드를 만든다면 면역 부적응이라는 현상이 없겠죠. 예. 보통 이렇게 이렇게 장기 이식을 받는 경우에 그 면역 적합성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해서 네. 아주 가까운 가족이 아니면 어렵다거나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예. 텐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장기 이식을 원하시는 분 중에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는 오가노이드 기술이 완벽하진 않지만 상당히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전체 장기의 대체는 아니더라도 예. 뭐 약간 오가노이드로는 아주 작으니까 예. 전체를 한 번에 대체하는 건 어렵지만 예. 뭐 반창고처럼 만들어서 예. 패치 형태로 붙여서 예. 이제 부분적으로 기능을 회복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벌써 시도가 되고 있는 네, 거군요. 연구 수준에서 시도죠. 아. 임상 시험까지 간 것은 예. 극히 드문 예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오가노이드 기술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인공 장기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원에 딱 갔더니 아유 어느 장기가 이거 뭐 다 절제해서 드러내야 될 수준인데 오가노이드로 바꿔드릴게요. 이런 소리가 편하게 나올 수준. 이 정도까지 되려면 저희가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그러게요. 좀 요원한 일 같지만 사실은 금방 될 수도 있는 일 같아요. 그래요? 지금 몇 가지 이렇게 되는데 약간의 이제 걸림돌이 좀 있는데요. 예. 지금 만약 그게 되려면 나의 세포를 채취해서 예. 이걸 올가노이드로 배양해서 충분한 양을 만드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겠죠. 그렇겠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 그죠?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은 우리가 피를 만든다기보다는 사람한테 수혈 가능한 레이블을 다 다른 피를 모아뒀다가 네. 필요할 때 꺼내 쓰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오프 더 쉘프라고 흔히들 부르는데 이제 예. 이렇게 서로 이렇게 꺼내 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나에 적합한 오가노이드를 레디메이드 해놓고 네. 이거를 필요할 때 이식하는 방식이
궁극적으로는 가야 될 길이라고들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러려면 줄기세포에 뱅크라거나 무슨 큰 라이브러리 이런 거 만들어서 네. 나한테 맞는 수백 개 그 타입 중에 내 타입을 고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이런 것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이런 이제 뱅킹화되는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면역적인 적합성 문제하고도 밀접히 관련되어 네, 있기 네. 때문에 면역학자들하고 협업을 해서 줄기세포를 좀 그 O형처럼 네. 유니버설 줄기세포를 만든다거나 예.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 요게 성공한다면 이제는 나한테 꼭 맞는 줄기세포를 레디메이드로 이제 사서 쓰는 예. 이런 단계로 발전을 하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돈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얼마나 될까요는 어찌 보면 누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느냐. 투자에 돈을 넣을래? 예. 약간 이런 문제하고도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뭐 수십 년? 약간 이렇게들 예측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수십 년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이게 그 수십 년이라는 숫자는 항상 제가 늘 농담처럼 말하는데요. 네. 재밌는 숫자예요. 예. 저처럼 50대 연구자가 예. 수십 년이라고 얘기하면 예. 될 것 같긴 한데 내가 책임은 안 질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5년, 뭐 10년 이렇게 말하면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아. 말이고요. 그걸 좀 넘어간다는 의미도 있어서요. 네. 그래서 뭐 수십 년 정도로 예측하는 학자들이 제일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게 뭐 엄청난 뭐 부자가 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건강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락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걸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장기 기증이 그렇게 원활한 나라는 아닌데 누가 기증해 주길 그 아파서 병상에서 기다리기보다는 모든 사람의 줄기세포 샘플을 뭐 의무라는 표현은 그렇고 당신을 위한 일입니다라고 해서 아까 데이터베이스화 해놓고 뱅킹화 해놓는다 하는 것처럼 모아놨다가 그리고 요즘은 예방의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딱 보니까 유전적으로 좀 15년 뒤부터는 무슨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가족력이 있으시네요. 미리 돈을 내서 배양을 하나 혹시 모르니 해놓으시는 게 어떨까요? 하면 지금 기술로도 충분히 배양할 시간도 벌 수도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국가의 인프라가 약간의 권고상으로 이걸 해준다면 지금 많은 뭔가 큰 병 걸린 분들이 다시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도입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유사한 사례로 예, 실제로 일본에서는 일본이 이제 그 역분화 줄기세포라는 것을 최초로 만든 야마나카 박사가 노벨상을 받은 알죠. 예. 야마나카 박사가 이제 그걸 했잖아요. 예. 근데 일본에서 iPS 뱅킹을 하겠다는 좀 시도를 하고 있고요. 꽤 많은 진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유럽이나 많은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큰 스케일은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줄기세포를 모은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제 생각에는 아직은 기술적 허들이 조금 더 있어서 예, 연구자들이 요 기술적 허들을 넘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면 투자를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되나마나를 서로 관망하면서 요런 이제 상태가 아닐까. 예. 연구자들한테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이냐 이게 예, 기술적인 진전이 더 필요한 문제냐 예,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정부나 기업이나 연구자들은 서로 조금씩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예. 아직은 이게 컨센서스로 딱 모아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한때 또 시도됐던 그 돼지 같은 경우 우리의 줄기세포 같은 걸 거기에 뭐랄까요? 뭐 넣어가지고 거기서 자라는 장기는 나의 형질과 굉장히 유사해서 거부 반응이 덜한 장기들이 그 안에서 배양돼서 그걸 갖다 끼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이 오가노이드가 발달하면서 조금 덜 시도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계속 같이 또 다른 형태로 시도가 되고 있나요? 저는 그 기술이라는 게요. 모든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의 장점과 네. 단점 또는 허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 특히 바이오 기술의 발전을 보면 특정한 분야의 허들이 풀리는 순간에 약진하거든요. 예.
그런데 약진하고 보면 어느 단계인가에 다시 어떤 한계가 있군요. 장애물을 또 만나요. 예. 그 장애물을 만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지금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연구라고 해서 폐기시켜버리면 안 되는군요. 그 장애물을 개선됐을 때 예.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특히 이런 이제 바이오 연구는 조금 더 다양한 시도들이 좀 다양한 스케일로 좀 시도될 수 있도록 좀 열어놔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연구 분야이기도 합니다. 예. 언제 어떤 허들이 뚫려서 이렇게 될지 모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오가노이드 연구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장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연구적 근 100년 연구를 해놓은 게 예.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겠죠. 아. 단 하나에 그다음 최근에 줄기세포를 3차원으로 키우면서 분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에 급격하게 합쳐지면서 올가노이드라는 연구 분야가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런 정보가 과연 발생할 때 이런 인자가 필요해라는 정보를 예. 이게 쓰일 거라고는 어렴풋이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디에 적용할지 잘 몰랐던 과학자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좌충우돌이 그런 어딘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돼지를 이용한 키메라 모델 네.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걸 하는 이런 방향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죠. 예. 다만 현재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게 약간 유행을 타고 있지는 않다. 아. 약간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가노이드는 약간 유행이 탔다. 물 들어오는 때. 근데 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이건 또 예. 이 트렌드는 바뀌는 거니까 예.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름대로 그 동물의 장기를 키우는 그게 유행이 약간 지난 이유, 그러니까 이종 이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지금 허들 한계는 뭐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야 이제 오가노이드를 좀 지원해보자 일로 유행이 바뀌었을까요? 제가 그 이종 장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는 아니어서 네. 혹시라도 잘못된 말씀을 드릴까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요. 실제로 이종 장기를 동물에서 키메라로 아까 말씀드린 걸 만든다 해도 네. 예를 들면 크게 콩팥의 대부분의 세포는 인간 세포더라도 예.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뭐 혈관이라거나 예. 이런 많은 다른 것들은 또 돼지에서 온 것이 끼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인간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완전히 인간화되기 어렵다는 좀 단점들이 좀 제시돼서 예. 이것을 억누르는 면역적인 문제 해결도 좀 동시에 돼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이 되는 와중이었다고 이해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이슈는 이런 거예요. 그 이게 최종적으로 환자한테 다가가기 위해서는 예. 그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예. 이게 시스템이 생물학적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인증을 받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아. 그래서 인증 절차를 넘어갈 선례가 좀 없으면 예. 실제로 이걸 투자해서 만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네. 이 모든 인증의 문제를 클리어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단념하는 이런 측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저희 오가노이드 분야도 그렇고요. 네. 이종장기 분야도 그렇고 이런 일이 시작하면 항상 이런 FDA나 네. 식약처 같은 곳과도 이제 우리 규제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계속 협업을 하면서 계속 상의를 해서 이제 이런 기술을 발전시키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그렇군요. 오가노이드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데요. 또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오가노이드로 이제 대부분의 장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제 사이즈는 좀 작지만 그런데 이 뇌 같은 경우는 뇌를 연구한다는 건 결국 우리 정신 세계와 뇌 질환 이런 것들은 뭔가 인터랙티브하게 환자의 반응을 알아내야 되는 것도 꽤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오가노이드가 결국 접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방법론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이제 예리하신 질문이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예. 실제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뇌는 이제 진짜 소중한 장기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뇌 조직 또는 살아있는 뇌세포를 가지고 뭘 조작해 보거나 연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가 우리가 우리의 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오가노이드를 이용하면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뇌가 실제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뇌 안에 있는 요소끼리 연결되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고 예. 뇌 안에 있는 영역별 뿐이 아니라 몸과도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뇌와 몸이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의 신호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라는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고 예.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뇌만 똑 떼어낸다고 그런 일들이 좀 구현되진 않겠죠. 예. 그래서 현재는 뇌 오가노이드를 이용하면 네. 아직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고도의 정신적 기능이 있기 이전 단계, 발생 단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들여다보는 모델로 굉장히 많이 성공을 했고요. 네. 그다음 이제 조금 더 이제 소위 신경과적 질환이라고 네. 부르죠. 뭐 어떤 병변이 생긴다거나 이런 건 또 이게 뇌의 어떤 활성이나 기능을 잘 몰라도 네. 병변은 생기니까 예. 이걸 이용한 모델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신과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좀 가야 될 길이 많은데 네. 이것을 위해서 예를 들면 뇌를 실험 동물에 이식해서 네. 이제 모델을 만든다거나 또는 컴퓨터 같은 인공물하고 붙여서 이제 입출력을 관장하게 만든다거나 예. 이런 좀 뭐 되게 창의적인 시도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사람 뇌를 가진 쥐 여기에서 실험한다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거칠게 말하면 맞고요. 예. 그 사람 뇌를 가진 쥐라기보다는 예. 뇌의 일부가 사람 뇌인 정도로 예. 이해하셔야 될 예. 거예요. 예. 전체를 대체하는 건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야, 이거 윤리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그 윤리적으로 문제가 걱정이 좀 되시죠. 갑자기 그 쥐가 말을 할까 봐. 네,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고요. 과학자들도 사람들이 이런 연구에 대해서 걱정을 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종류의 연구에는 특히 학자들 사이지만 예. 뭐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학회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예를 들면 몇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뇌 오가노이드를 아무리 그래도 영장류한테 넣지 말자. 야, 이건 좀 혹성 탈출이 생각나니까 예, 좀 바로 생각났어요. 무섭지 않니? 예. 약간 이런 그래서 이건 하지 말자라는 좀 암묵적인 합의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 뭐 설치를 쥐 뇌에다 오가노이드를 집어넣더라도 이제 쥐 뇌의 소수 그러니까 작은 부분이 인간으로 대치돼야지 예. 뇌 오가노이드가 쥐 뇌에 보다 더 많아지는 것은 피하자. 이러면 잘못된 주도권을 뺏긴다고는 거칠게 생각하면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만 넣어라라거나 뭐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들이 좀 잘 알려져 있고 따르려고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가이드라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영화에서 본 것처럼요. 어떤 거대 자본이 아니면 어떤 과학적 성취를 좀 빨리 하고 싶은 호기심 어린 어떤 과학자가 갑자기 그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막 희한한 실험들을 막 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측면에서는 두 가지 사실은 오늘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근데 경제적인 레귤레이션이 되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왜냐하면 이런 연구들 대부분이 굉장히 많은 돈을 예. 요구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많은 돈을 넣어서 그 거꾸로 굉장히 많은 돈을 집어넣어서 이거를 다 만들어 그만큼의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을 잘 하진 않겠죠. 네. 그래서 이게 가지고 있는 산업적인 용도나 이게 굉장히 명확해져야지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리고 산업적인 대자본이 들어올 때는 지금보다 월등히 높은 법적 규제하고 네. 사회적인 규제가 들어올 거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아주 초기의 연구실 단계 연구이기 때문에 네. 만에 하나 어떤 과학자가 그 소위 선을 넘어가서 예. 굉장히 황당한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냈다고 해도 아마 그게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위험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일이 밝혀지는 순간에 예. 그 연구자는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런 식의 예. 어떤 그러므로 이제 어떤 제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현재는 연구자 수준의 가이드라인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돈이 들어온다거나 네. 산업과 결부됐을 때는 법적인 컨트롤링까지를 생각해야 되는 시점도 올 것이다. 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병마와 싸우면서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수많은 일반 환자들이 계실 거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부나 많은 국제사회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인공 장기라든가 이런 걸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육성해 줬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세계적인 어떤 거부예요. 영화에서 막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 가졌는데 몸의 건강만 잃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기만 있어도 내가 진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진짜 엄청난 뭉칫돈으로 연구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거를 개발을 좀 해봐라. 그리고 이게 지금은 나를 위한 투자지만 그래서 인류가 이걸 또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끔 영화에서 클론이라고 하나요? 나랑 똑같은 거 만들어서 그때그때 갈아 끼는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얘기를 저도 가끔 들어요. 들어요. 네, 예. 네, 가끔 듣고요. 아주 재밌는 발상인데요. 네.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물론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릴 클론은 네. 오가노이드하고는 다른 계열의 연구이긴 하죠. 예. 그러나 인류는 이미 기술적으로는 클로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예. 다만 안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큰 이유는 윤리적 이유고 예. 어떻게 생각하면 더 큰 이유는 그걸로 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겠죠. 상업성이 없다. 그렇죠. 예. 예, 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윤리적인 그 비용을 다 지불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하지 않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뭐 얼마든지 클로닝은 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아마 그런 부분, 오래 살고 싶다라 이런 부분은 줄기세포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다른 계열이기도 하지만 예. 이제 예. 영노화라거나 이런 기술들을 훨씬 더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 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이 예. 이제 보통의 체세포를 이제 야마나카 개발한 방법을 이용하면 줄기세포로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 기술이 실제로는 신체 장기, 우리 몸의 노화를 뒤돌릴 수 있는 능력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보고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굳이 오가노이드를 만들지 말고 줄기세포의 정보를 이용해서 예. 아예 영노화를 할 수 있는 기술도 좀 관심 있게 연구한 연구자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오가노이드보다는 그런 계열에서의 약진이 줄기세포로부터 인류를 다시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할 수도 있겠죠. 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궁극적으로 교수님은 오가노이드 기술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 꿈 이런 거 있을까요? 네, 그 좋은 질문이지만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과학자들은 아니면 저는 내가 모르는 것을 좀 쫓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서 예.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내고 그 모르는 거를 알아내려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게 되고 그걸 해결하면 좀 관심을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오가노이드를 조금 더 진짜 장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네. 이걸로 약물 스크리닝 같은 걸 하는데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야지 실제로 오가노이드 기술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기술로 진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현재의 생각이고 네. 이것에 가까워지면 아마 뭔가 모르는 걸 다시 찾아서 그걸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는 우리 교수님 같이 호기심에 뭔가 탐구하시는 분들의 성취들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요. 방금 말씀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려고 연구하고 있다. 참 멋진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웅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